유럽의 최강자 일리아 토프리아와 남미의 최강자 찰스 올리베이라가 곧 대결을 펼칩니다. 전쟁 이민자에서 UFC 챔피언까지, 빈민가에서 UFC의 정상까지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 경기의 진짜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무패 파이터 일리아 토프리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997년 독일에서 조지아 국적을 가진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일리아 토프리아. 당시 그의 아버지는 MMA 종합격투기의 광팬이었는데요. But he was a big fan of all the mixed martial arts. 그래서일까요? 토프리아는 겨우 4살의 나이에 유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살 땐 조지아로 돌아와 레슬링을 배우기 시작했죠. Then we went to Georgia. We kept practicing the Greco-Roman wrestling. 레슬링에 엄청난 재능을 가졌던 두 형제는 매일같이 땀을 흘리며 진심으로 레슬링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그들은 하나의 꿈을 꾸기 시작했죠. My dream always was to become a Olympic champion. 그런데 2008년 조지아와 러시아 전쟁이 터졌고 In Georgia, there was a little bit of bad situation. 결국 토프리아의 부모님은 가족을 위해 멀리 스페인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렇게 그는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을 부모님 없이 보내야 했죠. 무섭고 외로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기 토프리아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괴물처럼 성장해 나갔습니다. With that age, it's a little bit difficult, but at this moment, I appreciate everything that I lived because it creates the man I am today.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토프리아의 부모님은 자식들을 스페인으로 데려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은 다행히 다시 하나가 되었죠. 레슬링 올림픽 챔피언을 꿈꾸던 토프리아와 그의 형은 스페인에서 레슬링을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페인에서는 레슬링 체육관을 찾는 게 거의 불가능했죠. 그러던 어느 날 토프리아의 어머니는 귀가 독특하게 생긴 한 남자와 마주쳤는데요. 레슬링 선수의 특유의 귀를 단번에 알아본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에게 다가가 She told him like, I have two kids. They wanted to keep training. I don't know, maybe wrestling. And he said, I don't do wrestling, but I do Brazilian Jiu-Jitsu. So take your kids and I will show you the gym. 그렇게 토프리아의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레슬링보다 더 멋진 스포츠가 있다고 설명했고 And my dad started to talk also with us. And this is an amazing sport. Look this video, this and that,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공부 체질은 더더욱 아니었던 토프리아와 그의 형은 결국 Finally, they convinced us. Since the day we step in, we didn't came out until now. 운명처럼 MMA를 시작하게 된 토프리아는 완전히 매료되었고 그의 꿈은 올림픽 챔피언에서 UFC 챔피언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토프리아의 머릿속에 깊이 박힌 한마디가 있었는데요. 바로 2마리의 토끼를 쫓으면 결국 하나도 못 잡는다는 코치의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토프리아는 그의 형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갔고 Hey dad, we don't wanna go to school anymore, but we really want to train and we're gonna go like all day, every day into gym. 그리고 겨우 15살이 된 아들이 파이터가 되기 위해 학교를 자퇴하겠다는 말을 들은 아버지는 And he told me like, if you're really gonna train all the time and like you tell me, you have my approval. 그렇게 토프리아는 매일매일 체육관에서 훈련했고 동시에 생계를 위해 여러 가지 일까지 하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토프리아는 첫 번째 아마추어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역시 타고난 싸움꾼이었던 토프리아는 전혀 긴장을 Súper nervioso, como que no quería ni subir, dudaba. Yo decía, ¿qué coño hago aquí? ¿Por qué no he estudiado? ¿Por qué no le hice caso a mis padres? 엄청나게 긴장했지만 토프리아는 레슬링과 그라운드 베이스로 상대를 압도했고 아마추어 3경기를 모두 1라운드 만에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18살이 된 토프리아는 프로 무대에 데뷔하게 되는데요. 첫 경기 그는 그동안 갈고 닦은 레슬링과 그라운드 기술로 상대를 압도했고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때 토프리아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인물이 나타나는데요. 토프리아가 프로로 데뷔한 그해 코너 맥그리거는 조제 알도와 역사적인 대결을 하게 되었고 맥그리거에게 엄청난 감명을 받은 토프리아는 그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100% yo me he inspirado en Conor. Yo lo he admirado cuando era pequeño. Yo y mucha gente que yo conozco quería seguir sus pasos porque era un ejemplo. 어려서부터 토프리아는 맥그리거처럼 이미 챔피언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고 I always visualized good things. I always visualized victory, success. I visualized it all and it's all happening. I visualized that moment so many times. Look at myself in the mirror after the shower or something, and like closing the eyes and visualizing all that things. 맥그리거처럼 멋진 타격 실력을 키웠으며 심지어
심지어 맥그리거처럼 문신을 하기까지 했죠. 이미 스페인에서는 토프리아의 적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경기를 1라운드에 끝내버렸죠. 21살이 된 토프리아는 더 강한 상대와 마주하기 위해 당시 유럽에서 가장 좋은 체육관이었던 스웨덴 올스타즈 짐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은 UFC의 전설 존 존스와 대결했던 알렉산더 구스타프손이 훈련 중인 명문 체육관이었고, 토프리아는 그곳에서 또 하나의 괴물 함자트 치마에프와 같은 방을 쓰며 매일같이 미친듯이 훈련했습니다. 그곳에서 더 강해진 토프리아는 프로 8.8승을 기록했고, 마지막 경기에서는 첫 KO 승을 거두며 자신의 이름을 유럽 전역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기다리고 기다리던 UFC로부터 대회 출전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Quería pelear en la UFC, pero en Abu Dhabi. En 8 días. 그 경기는 한국인 최승우 선수가 8일 전 경기에 결장하게 되면서 급하게 생긴 긴급 대체 경기였고, 더 큰 문제는 당시 토프리아가 코로나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3주 동안 훈련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단 며칠 만에 12kg를 감량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프리아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Y dije, mira, las oportunidades no te vienen todos los días y menos así, ¿sabes? Esto es mi sueño y me da igual que tenga 8 días, yo voy a aprovechar mi oportunidad.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토프리아는 강력한 레슬링과 그래플링을 바탕으로 상대 선수를 압도하며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그렇게 토프리아는 프로 무대에서 15전 15승 무패 행진을 이어갑니다. 그중 UFC에서만 6연승이었는데 더 놀라운 건 그가 주특기인 레슬링과 그래플링이 아닌 타격으로 승리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었죠. 이런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토프리아는 드디어 볼카노프스키와 패더급 타이틀 매치를 하게 되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볼카노프스키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I do lean towards Volkanovski. If I had to bet, I would probably lean towards Volkanovski. Just 토프리아는 너무 조그매가지고 진짜 작아요? 덩치도 많고 그냥 오늘 와이프 보는 것 같아. 하지만 레전드 챔피언을 앞에 두고 토프리아의 태도는 이상할 만큼 당당했죠. 너무 당당해서 오히려 허풍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Yo no soy ni Korean Zombie, no soy el trapo ni de Jair, no soy ni el paquete de Brian Ortega, no soy ni la nariz torcida de Max Holloway, soy Ilia Topuria y lo voy a machacar en el primer asalto de una forma espectacular y al que le quepa la mínima duda que se joda.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두 남자의 혈투가 시작되는데, I visualized that moment so many times and then see it in reality. It's something that you can't describe. 토프리아의 마인드가 정말 대단한 이유는 단순히 チャンピ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챔피언이 되는 건 당연하다고 믿고 있었죠. 이게 진심이었던 게, 그는 챔피언이 되기도 전에 자신이 챔피언이 되는 과정을 사비까지 들여 영화로 만들고 있었고, We are recording a movie. We're gonna represent this movie after I will become a UFC World Champion. 이기고 파티를 하자며 경기장에 자신의 모든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와, 진짜 허풍이 아니라 진심이었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상상하던 꿈은 그냥 UFC 챔피언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의 꿈은 그 누구보다 압도적인 UFC 챔피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There are two types of champions for me. Like there are champions who prepare themselves to win, and there are the other ones who prepare themselves to dominate. I prepare myself not to win because I know that I'm gonna win. I want to win in fashion. I want to dominate. I want to maul people. 이후 한 번도 KO를 당한 적 없는 레전드 할로웨이와 챔피언 1차 방어전이 성사되었고, 역시나 토프리아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If he stays in the middle of the octagon in the first 10 seconds of the fight, you're gonna see the fastest knockout in the UFC history because I know how good I am inside that octagon. I'm the best. Trust me, I'm the best. 그리고 그 믿음 역시 허풍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때 토프리아가 사실은 엄청난 금수저였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When I first saw you, I thought you looked rich. You have your family has money. Your family is rich, right? 토프리아는 UFC 챔피언이 되기도 전 스페인 마드리드의 고급 주택에 거주했고 집안에는 이미 약 200만 달러가 투입된 최첨단 개인 짐까지 갖추고 있었는데요. 그곳엔 최첨단 훈련 시설은 물론 빠른 회복을 돕는 크라이오 테라피와 공기 압박 치료기, 고출력 레이저 치료기, 신부열 치료기까지 구비되어 있었고 전담 개인 치료사까지 고용해 매일 집에서 회복 훈련을 했습니다. 심지어 고압 산소 챔버까지 갖추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는 매일 30분씩 독서를 하며 신체는 물론 멘탈까지 단련하고 있었죠. I read a lot of books. I try to read at least 30 minutes a day, but it's every day. 아니 그런데 아직 챔피언도 되기도 전 토프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그의 부모님이 엄청난 부자다, 그의 아내가 엄청난 사업가다 하는 소문이 많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토프리아는 UFC에서 챔피언이 되기 전부터 조지아와 스페인에서는 이미 유명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처음 나온 역대급 파이터였고 같은 조지아 출신 메랍에 비해 외모도 준수한 데다 나는 세계 최고의 파이터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그게 허풍이 아닌 것 같으니 사람들의 관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죠. 이런 관심과 함께 토프리아는 이미 조지아와 스페인에서 많은 스폰서십을 체결했고 광고뿐만 아니라 MMA 단체 설립, 헬스케어 회사, 의류 브랜드, 스포츠 에이전트 등 정말 다양한 개인 사업까지 진행했습니다. How could you have that much money? Because I do stuff a part of the UFC. I do many things. I just try to do my things outside the UFC too. Yeah. So thanks to God, everything is going great. 싸움도 잘하는데 사업까지 잘하는 남자 토프리아.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걸 해내고 있는 걸까요? 그는 정말 안 어울리게 항상 노트를 들고 다녔고 Ya sea para alguna tarea que tengo que hacer, alguna frase que se me ha ocurrido, alguna idea, lo que sea, lo plasmo en esta libreta. 그리고 마냥 오랜 시간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똑똑하게 시간을 관리했습니다. Like every week, every Sunday, I sit down and I do my schedule by myself. Like on Monday, I'm gonna do boxing from this hour to this. Then I'm gonna do afternoon. 여기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하버드에서 인정한 시간관리 비결이 있는데요. 바로 타임박스라는 시간관리 방법입니다. 이는 하루 중 중요한 일들을 구분하고 그것을 시간 블록으로 배정하여 최대한의 결과를 내는 방식인데요. 저희 라쉬도 이 방법을 몇 년간 사용하다가 정말 너무 효율적이고 평생 쓸 것 같아서 직접 라이프 시크릿 타임박스를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라이프 시크릿 타임박스는 매일 아침 레전드 인물들의 명언으로 엄청난 동기부여를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이후 할 일들을 브레인덤프 섹션에 적고 그중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3가지를 선정해 타임블록을 채우는 아주 간단하지만 파워풀한 플래너입니다. 수험생, 직장인, 사업가 그리고 시간관리가 필요한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프리아의 재능은 진짜 미쳤습니다. 그의 주무기는 레슬링과 주짓수이지만 나중에 배운 복싱조차 UFC 최고 수준이었죠. 격투기를 몰라도 토프리아의 펀치를 보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누구나가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토프리아의 펀치가 강하고 치명적인 이유는 바로 코어에 있었는데요. 그는 땅을 밀어내는 하체의 힘과 강한 코어를 바탕으로 4-5대 이상의 풀파워 콤비네이션을 쉴 새 없이 몰아칩니다. 일반적으로 큰 힘을 실은 펀치를 여러 번 내면 상체가 흔들리며 균형이 무너지지만 토프리아는 강력한 코어로 흔들림을 버텨내며 연속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마이크 타이슨처럼 말이죠. 여기에 더해 할로웨이 전을 보면 어깨를 짚고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미친 능력까지 사용하고 그 와중에 상대의 시야 밖, 사각을 파고드는 움직임까지 보여주니 상대 입장에서는 그냥 순간이동 후 핵바다를 맞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현 시점 세계 최고의 UFC 파이터 토프리아와 일반인이 길거리에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En la calle. Sinceramente, una persona normal, ¿cuánto te duraría? De verdad. Mira, te digo una cosa. Cuando yo, por ejemplo, salgo por la calle y noto a alguien con una energía un poco subida y todo, y es como que yo lo veo como un muñeco con tornillos, con todo, que imagínate yo. Entonces yo lo veo y digo, a ver, hijo mío, mira, te puedo dislocarte el brazo, romperte la pierna, el cuello, o sea, ¿cómo quieres acabar tu noche? ¿Cómo quieres irte a dormir hoy? ¿Cómo quieres? 엘리게테. 일반인은 인형처럼 보인다라. 사실 이게 팩트인 게 뭐 선수도 못 견디는 토프리아의 바디샷을 일반인이 만든다고 생각하면 정말 인형처럼 나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굳이 토프리아에게 바디샷을 맞아보겠다는 간땡이가 부은 일반인들이 있었는데 토프리아는 1초도 고민 안 하고 리버샷을 갈겨버렸죠.
토프리아는 현재 패더급 벨트를 내려놓고 라이트급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항상 자신을 할 수 있다고 믿어왔죠. 그리고 아무리 큰 두려움이 닥쳐올 때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토프리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아닐까요? So my mindset always was the same, exactly the same as I have right now. I'm like, if someone did it, I also can do it. And if no one did it, I can be the first one to do it. I always used to say this way that both fear and faith demand you to believe in something that you never saw and you choose. And I always choose to believe in things that make me feel happy. I feel so happy right now. They're gonna tell you you can do it. They're gonna knock you down and doubt you. But guess what? The only person you need to achieve anything in this life is yourself. Just trust yourself. Work tirelessly, have faith, and everything is possible. Look at me now. It doesn't matter where you come from if you know where you're going. It's much more important what's in front of you than what's behind you. 그는 글을 모르는 부모를 가졌고 Minha mãe não sabe ler nem escrever. Meu pai, tipo, sabe bem pouco, tá ligado? 브라질 빈민가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으며 Se eu falar pra você passei fome, eu nunca passei fome, mas eu tinha essa latinha pra dividir pra 3 pessoas. 의사는 그에게 평생 걷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h, pô, seu filho não vai poder ser uma criança normal, sabe? Tipo.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는 UFC 역대 최고의 기록을 가진 챔피언이 되었죠. Depois de muito tempo, 11 anos, irmão. Demorou 11 anos lá dentro. E eu batalhei pra caraca, tipo, aconteceu, tá ligado? 도대체 그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1989년 브라질 빈민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올리베이라. 그의 어머니는 가사도우미였고 아버지는 도축장에서 일을 했는데요. 집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지만 그의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Então assim, o meu pai nunca deixou a gente passar fome. A gente tinha aquele pouquinho pra comer, mas era aquele pouquinho que tinha. 그가 자란 빈민가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범죄에 손을 대 감옥에 가거나 거리에서 목숨을 잃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글을 읽지 못했지만 찰스와 형제들이 바른 길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쁜 짓은 절대 안 된다는 가르침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그들을 키웠습니다. Mas graças a minha mãe, eu escolhi o lado certo, né? A gente escolheu o lado certo da minha família, meus irmãos. 그런데 어느 날 찰스에게 갑작스러운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는데요. 그 당시 찰스는 심장 잡음과 류마티스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의 관절과 신체 상태는 크게 악화됐고 의사들은 어떤 스포츠도 어떤 신체 활동도 절대 해선 안 된다고 말했죠. Ah, pô, seu filho não vai poder ser uma criança normal, sabe? Tipo. 그렇게 찰스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병원에 머물며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 페니실린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아이들처럼만 살 수 있기를 바랬죠. Quero ser uma pessoa normal. 그때 그 어렸던 찰스 올리베이라는 인생을 바꿀 결심을 하게 됩니다. 평범하게 살 수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결심이었죠. Eu falei pro meu pai, pai, se for pra mim não ser um moleque normal, eu prefiro que Deus me leve, prefiro morrer. Não tomei nada de remédio, não tomei mais injeção, foi a última. Pode dar vontade de Deus que eu vá embora, que eu morra, eu vou morrer, tá ligado?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찰스는 결국 12살의 나이에 주짓수를 시작합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는 단번에 이 스포츠에 매료됐죠. 그리고 의사들의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듯 불과 한 달 만에 상파울루 주니어 챔피언십에 우승하며 기적을 써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주짓수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Acho que mês de jiu-jitsu que eu tinha, eu já fui campeão paulista de jiu-jitsu. 찰스와 그의 가족들은 다시 의사를 찾아갔는데 pai levou medalha, mas ele jogou lá na mesa lá. O que é isso? Olhou pra minha mãe e meu pai falou assim: ele é campeão paulista de jiu-jitsu. Depois de um tempo eu voltei a fazer os exames e eu não tinha mais nada. 찰스 올리베이라는 자신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한 가족들을 위해 반드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짓수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웠죠. 결국 그는 18살의 나이에 생애 첫 격투기 대회에 나가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싸움을 해본 적이 없었고 상대들은 그보다 훨씬 컸으며 첫 싸움에서 무려 3번을 연달아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었죠. Eu falei, fala aí, filho. Você sabe que você vai lutar? Eu falei, sei, pá. O MMA. Eu falei, você nunca lutou na vida. Um GP de 3 lutas na noite, até 77 quilos. Então quem luta de 77 tá descendo de 90 quilos. Você não tem nem 70 quilos. Você nunca lutou na sua vida. calma aí. 첫 경기에서 찰스는 자신보다 크고 유력한 챔피언 후보였던 상대의 킥을 잡아채 단숨에 그라운드로 끌고 갔고 그대로 니어 네이키드 초크로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몇 분 뒤 열린 두 번째 경기에서는 더 크고 UFC 출신 베테랑을 상대로 그냥 주먹을 휘둘러 다운을 빼앗고 이어진 괴상한 각도의 펀치로 KO까지 시켜버리죠. 그리고 몇 시간 뒤 주짓수를 베이스
에이스로 한 마지막 상대마저 테이크다운 시킨 뒤 또 한 번의 특유의 묘한 펀치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Eu falei, opa, eu posso fazer isso aqui para dar algo melhor para minha família. 이후 찰스 올리베이라는 7승 무패의 전적을 기록하며 미국 격투기 단체 링 오브 컴뱃에 초청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에 갈 돈조차 없을 만큼 가난했죠.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도움을 청해 겨우 편도 항공권을 구했고 체계적인 식단으로 싸움을 준비하는 다른 선수들과는 달리 호텔의 무료 조식과 아이스크림을 끼니로 때우며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찰스는 계속해서 승리했고 닥치는 대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그는 12연승을 거두었고 결국 Cheguei em casa e falou, abre o e-mail aí, tal, abri o e-mail. Tava lá o papelzão gigantesco, contrato do UFC. Ah, chorei pra caramba, né? A família inteira chorou. E aí meu pai falou assim, você tá assinando um contrato do seu maior sonho, né? Do nosso maior sonho. 그렇게 20살에 UFC 라이트급에 데뷔하게 된 찰스 올리베이라는 감량 따위는 하지 않았고 단 한 달 만에 2경기를 이기며 UFC 유망주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UFC가 그의 잠재력에 너무 큰 기대를 걸었던 걸까요? 곧바로 세 번째 경기를 잡아주는데 그 상대는 다름 아닌 당시 라이트급 최강자로 불리던 짐 밀러였습니다. 20살의 어린 선수였던 찰스 올리베이라는 그 경기에서 자신의 무기인 주짓수에서도 밀리며 무기력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Foda, irmão, porque tipo assim, quando eu perdi naquilo que eu sei fazer demais, que era jiu-jitsu. 엄청난 가능성을 보였던 그는 너무나도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후 경기에서 반칙패를 당했고 그 다음 경기에서도 엄청난 수준차를 보이며 1라운드 TKO로 쓰러지고 말았죠. 이에 올리베이라는 감량의 필요성을 느끼며 한 체급 아래인 패더급으로 전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무려 4번이나 개체량을 통과하지 못하며 프로 선수로서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시기 올리베이라는 컵 수완슨과의 대결에서 한 대 맞고 그냥 쓰러져 경기를 포기했고 할로웨이 전에서는 식도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며 또다시 경기를 포기했으며 4년 만에 다시 라이트급으로 올라 상대한 폴 펠더와의 경기에서도 엘보우를 맞고 또다시 경기를 포기하고 말았죠. 그는 조금 힘들고 아프면 포기하는 놈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He was a guy who was kind of known as the guy who fell apart. A quitter a little bit. But then everybody was calling him a quitter, all this, and it's like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으려던 그 순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일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의 딸이 태어난 것이었죠. Queria demais. Há 7 anos atrás sonhei em ter uma filha, Deus me proporcionou isso. Queria escutar minha filha gritando, meu papai é campeão, meu papai é campeão. 이후 그는 거짓말처럼 연승을 이어나가기 시작했고 There's no one that's been like that, where you see one version of them that kind of has a little bit of quit in them, and then a version that is unstoppable. UFC 역사상 가장 많은 서브미션 승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Charles Oliveira, the most submission wins in UFC history. 뿐만 아니라 그는 부족했던 타격 실력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무에타이를 훈련하기 시작했었는데요. 그 시기 그의 타격 실력은 눈에 띄게 성장했고 찰스 올리베이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옥타곤 위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Slowly his jiu-jitsu and striking merged, where he's like equal. He's lethal in his striking and lethal in his jiu-jitsu. 그렇게 그의 딸은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버렸죠. 찰스 올리베이라는 무려 8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빕의 은퇴로 공석이 된 UFC 라이트급 타이틀전을 놓고 마이클 챈들러와 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1라운드에서 O round foi um round muito difícil, foi um round que ele bateu bastante.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챔피언을 향한 진념으로 그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2라운드에서 극적인 역전 KO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Depois de muito tempo, 11 anos, irmão. Demorou 11 anos lá dentro. E eu batalhei pra caraca, tipo, aconteceu, tá ligado? 이후 그는 더스틴 포이리에에게도 역전승을 기록하고 개체량 이슈가 있긴 했지만 저스틴 게이츠에게도 역전승을 하며 자신이 라이트급 최강자임을 증명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기인 게 경기 때 그로기가 와서 누워버리면 상대는 주짓수를 경기한다고 못 들어오고 그 사이 그는 회복을 해 다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점이었던 타격은 니킥과 무에타이식 클린치로 엄청나게 강해져 타격으로 상대의 빈틈이 살짝만 보이면 바로 이렇게 목을 따버렸습니다. 찰스 올리베이라의 타격을 온몸으로 체감한 타격 맛집 저스틴 게이츠는 I think after the fight the cameras picked you up saying like you hit really hard when you guys were both leaving the octagon. Yeah, I mean it's a feeling, you know, it was a feeling I've never felt. This is more like my tongue just went on a super powerful battery.
그의 인기는 챔피언이 되고 더 상승했는데요. 대부분 챔피언이 되면 짤짤이 공격으로 라운드 채점을 먹어가면서 경기 운영을 하기도 했는데 한 방 걸리면 바로 포기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었던 그가 화끈하게 들어가면서 맞받아치고 역전 피니시까지 해버리니까 팬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거기에 빈민가에서 부자 파이터가 된 그가 여전히 안경 하나에 이렇게 목숨 거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과거 자신의 동네에 직접 음식을 배달하며 봉사를 하는 착한 모습에 매번 경기 전 내 방향으로 인사를 하고 상대 코치진을 항상 존중하는 모습까지 가지고 있는 찰스 올리베이라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파이터가 되었습니다. 비록 찰스 올리베이라는 이슬람 마카체프에게 패하며 챔피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지만 다시 여러 강자들을 이기며 자신이 여전히 건재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토프리아를 상대로 공석이 된 라이트급 타이틀전에 도전하고 있죠. Se tornando campeão mais uma vez, vai contra muita coisa que as pessoas falam que nunca seria possível. Então eu tô aí pra quebrar a história e fazer história. 그는 브라질의 거친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병약했고 가난했으며 매일이 생존이었죠. 하지만 그는 희망을 믿었고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것이라 믿으며 항상 도전해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찰스 올리베이라의 성공의 비밀은 아니었을까요? Às vezes eu tô sentado ali e eu tenho que ser grato, irmão. Já passei, sabe? Tipo, eu tenho hoje é fora daquilo que eu sonhava em ter ela pra poder fazer. Então, se eu chegasse com o Charles daquela época lá, eu não ia acreditar. Se eu não tivesse acreditado, tá ligado? Que tipo... ia acontecer tudo isso, se eu tipo, o esporte ia mudar minha vida. 지금까지 브라질 최고의 파이터 찰스 올리베이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라씨가 준비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The Champions Name, the Charles Oliveira, brother! Esse é o campeão, esse é o verdadeiro campeão dessa divisão. Only getting started when it's midnight, keeping it tight. If a nigga wanna go to war, it can get dark, but we stay bright. Coming like a knight, it's on sight. If it touch my sleeve, niggas round there wanna disagree when it's clear that I'm speaking facts. Man like me, you know I'm proactive, never gonna stop.